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아침 7시 5분 전원편의 안보 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서초갑 현재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국가안보위원장도 겸직하고 있는 거 다 잘 아시죠. 제가 자유한국당의 서초갑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이미 등록을 마치고 매일같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를 국회에 보내서 이 나라 정말 무너져가는 안보 정책, 우리가 그냥 참을 수 없지 않습니까? 강력히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견제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야말로 자유 대한민국이고,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이런 거를 전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에서부터 제대로 외교안보 정책을 구상하고 또 새로운 미래 비전의 안보 정책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역량 있는 인사가 국회에 가야 합니다. 또 경제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문화, 노동 각 부분별로 이제 정책적 전문성과 전략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국회에 가서 우리 민심을 높이 받들고 그야말로 주권자인 국민을 존중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국가 운영에 강력한 제동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많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여러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 지역구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서초갑인데요. 고속버스터미널 주변의 모든 반포동과 그리고 잠원동, 방배 본동과 1동, 4동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내방역과 방배역, 백석대학교 앞까지가 서초갑 지역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지금 전국을 발칵 뒤집고 놓고 있는 중대한 사건이 또 하나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자유한국당과 애국 시민들에게는 매우 좋은 발칵 뒤집어 놓는 아주 신의 한 수, 묘수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은, 그리고 여당의 꼬마 2, 3, 4, 5 정당들은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목이 매여 있어요. 이 목이 매이다 보니까 심상정 같은 사람은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놓고 지금 다시 거론되니까 또 그 안이 자기가 만들어낼 때는 기가 막힌 안이라고 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똑같은 안이 몇 달이 지나서 다시 나오니까는 이 안은 절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정말 같은 심상정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희한한 정치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모조리 이번 내년 선거에서 전부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아니, 자기가 얘기를 해놓고 자기가 안을 내놓고 지금 몇 달 후에 논의 대상으로 똑같은 안이 떠오르니까 이건 받을 수 없다, 이런 꼼수를 부리는 정당의 대표입니다. 지금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목이 지금 매여 있는 정치인들은요, 그야말로 종신제 정치 활동, 종신제 국회의원을 해 먹으려고 한다고 하는 강력한 지금 비판에 직면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손학규 때부터 시작해갖고 정동영, 그 다음에 박지원, 이런 사람들이 정계를 떠나야 되는데 이 꼼수의 연동형 비례대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해먹으려고 한다. 이것이 우리 자유한국당의 기본 입장입니다. 저도 어제 오후 2시에 우리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국회 번관합 집회에 참석했는데 거기에 나온 연사들 전부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박지원, 그 다음에 손학규, 정동영, 박, 정,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이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밀어붙이려고 하던 연동형 4+1 협의체 안에서 별의별 대안을 놓고 쌈질 났어요. 진짜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국민들의 기대는 이미 접어졌지만 그래도 마지막 남은 기대, 그래도 나라를 살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이 나라의 의회 민주주의를 그야말로 지켜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연동형 선거제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야말로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걸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협의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자기들끼리 의석수를 국민의 의사와 아무런 관계없이 나눠 먹겠다고 하는 일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신의 한 수가 지금 나왔습니다. 언론에서는요, 신의 한 수가 아니고 신의 묘수라고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심재철 원내 대표가 등장한 이후에 지금 다양한 의회 전략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 의회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정부 여당이 막무가내로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밀어붙이니까 우리 자유한국당도 그 나쁜 연동형 비례대표지만 수싸움에서 우리가 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할 때처럼 날치기 강행 처리를 하게 되면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래서 이 속수무책인 상태에서 비판만 할 수 없다. 전략으로 맞서자 해서 지금 들고 나온 안이 바로 뭐냐? 비례한국당입니다. 이 비례한국당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전적으로 완전히 비례대표 의석만 우리가 찾아내겠다. 이러한 취지에서 비례한국당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한국당의 비례 전문 정당, 흔히 얘기하는 의성 정당인 것이죠. 왜 이런 의성 정당을 띄울 수밖에 없느냐? 이것도 사실 엄격하게 우리 정착적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는 꼼수예요. 그렇죠? 근데 왜 이런 꼼수를 두느냐? 정부 여당이 지나치게 꼼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꼼수는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인 정당 제도의 발전을 가로막는 그야말로 민의를 왜곡시키는 이렇게 선거 제도를 만들기 때문에 꼼수에 아무리 선의를 갖고 대응하면 선의를 갖고 있는 사람만 손해보잖아요. 선의를 가지고 있는 정당만 손해보잖아요. 우리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선의를 끝까지 고수한다고 해서 누가 인정해 줍니까? 이 악의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바람직한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의회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안이 비례한국당이에요. 이 비례한국당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석 수가 17석이나 됩니다. 그래서 17석 이거를 전부 다 비례한국당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분들 중에 인기가 좋은 사람들 골라가지고 당 대표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당, 지방, 그래서 이제 정당을 만드는 겁니다. 이 정당은 이 정당법에 의해서 중앙당, 지방당 일정 자격 요건만 갖추면 전부 만들 수 있어요. 이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 창당을 위해서 창당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당 200명, 시도당 100명 이상의 8기인을 구성해서 또 전국 5개 이상의 시도당을 창당하고 1000명 이상의 당원만 확보하면 정당 창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례한국당을 창당하는 문제는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어요. 이런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총선에서 비례한국당 즉 지역구 정당은 우리 자유한국당을 비례대표 정당은 비례한국당을 찍도록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자유한국당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선거 전략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신의 한 수에 지금 정부 여당이 발칵 뒤집었다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이거 그동안에는 비례대표제로 나오는 그 250 플러스 50의 비례대표잖아요. 거기에 30%만 이 캡을 씌워가지고 그것만 연동을 시켜서 비례대표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쉽게 얘기해서 지역구 의석수가 많은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수가 그만큼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민주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또 왜 비민주적이냐? 자, 왜 민주주의는요? 기본적으로 다수결주의를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까? 다수결주의에서 패배하는 사람은 그냥 영원히 패배해요. 그래서 선거제도는 제로섬 게임으로 가는 겁니다. 지역에서 떨어진 사람은 그냥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지역에서 떨어진 정당은 그냥 의석을 단 한 석도 떨어지게 만든 숫자 정당 득표율을 아무리 49%를 얻었다 하더라도 51%를 얻은 정당한테 의석을 못 내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버려야 돼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비례대표제 딱 하나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여당이 추진하는 비례대표제는 뭐가 문제냐? 연동형이라는 말을 붙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49석을 얻어갖고 49%를 받았다고 쳐요. 그러면 이 49%는 그야말로 지역선거에서 실패했으니까 의석에 반영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비례대표자고는 전국 차원에서 순번이 정해진 딱 그 의석만 가져가면 돼요. 지금과 같이. 그런데 뭐가 달라지느냐. 49%에 상당하는 전국에서 잃어버린 사표, 죽어있는 비율, 요거를 다시 받아가지고 전국적으로 몇 프로나 받았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를 받았다고 쳐요. 그러면 300석 중에 10%니까 몇 석을 의석을 가져야 되느냐. 연동형은 전국적으로 10%를 얻었으니까 다 떨어졌지만 30석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지역구에서는 다 떨어졌잖아요. 49%밖에 못 얻었으니까. 그러면 지역구 의석은 진짜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런데 30석 지역구 의석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비례대표로 30%를 다 가져가요. 그리고 만약에 지역구에서 이런 정의당이라든가 이 꼬마 2, 3, 4 중대 예를 들어서 8석을 얻었다. 그러면 10%를 얻었다. 그리고 득표율은. 그러면 30석 중에서 10%인 30석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지역구에서 받은 의석수가 몇 개? 8개잖아요. 그러면 못 받은 게 몇 표예요? 22석이잖아요. 22석을 챙겨주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가 맞습니까? 이게 민주주의가 맞나고요? 아니 한 지역구에서 정의당 사람은 민주당 사람은 당선이 안 됐다. 그러면 49%는 버려야죠. 다음 선거를 노려야 되는데 그 49% 또 다른 데서 얻은 10% 이걸 다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지역구 의석이 작으면 작을수록 유리한 게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회 민주주의에 반하고 다수결 원칙에도 반하고 죽은 표를 살린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선거사상 있을 수가 없는 제도예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자유한국당은 끝까지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꼼수, 자유한국당도 꼼수를 부려갖고 비례한국당을 만드는데요. 이거를 조선일보가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리얼미터 지난 16일에서 18일 전국 성인 1,5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당 지지율 리얼미터 이걸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요. 비례한국당을 만들었을 때하고 안 만들었을 때하고 차이가 확 나요. 비례한국당을 만들면 한국당도 유리합니다. 그리고 군소정당들은 본래 지금과 같이 선거를 했을 때, 즉 연동형을 체크하지 않았을 때하고 비슷하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이 비례한국당이 출연하면 우리 한국당은 당연히 지역구에서 이 지역구 당선자가 이 비례한국당의 지역구 당선자는 없잖아요. 하나도. 왜? 지역구는 안 나가니까. 오로지 비례대표만 나가니까요. 그러면 비례한국당의 비례대표제는 비례한국당의 유권자한테 찍을 거 아니에요. 정당 이거를 비율로 나눌 경우에 비례한국당은 전체 비례대표 의석의 절반이 넘는 28석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당과 비례한국당이 의석을 합치면 123석으로 오히려 10석이나 늘어납니다. 반면에 민주당과 정의당은 비례대표가 각각 15, 6으로 줄면서 전체 의석이 129석, 그 다음에 8석에 그쳐요. 평화당과 대한신당을 포함해도 범여권의 전체 의석은 절반에 못 미치는 148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폭망한다. 바른미래당, 정의당도 폭망한다. 예. 그 다음에 또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그래서 이런 비례한국당과 대응할 수 있는 비례민주당을 만든다. 이런 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럼 비례한국당을 만들 경우에는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14석, 비례민주당이 28석 이렇게 해가지고 민주당과 비례민주당이 합치면 의석수가 지금보다 11석이 늘어나서 140석이 되고요. 한국당도 지역구 95석, 비례한국당 19석 이렇게 해서 114석으로 지금보다 의석수가 한 자리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지금 현재 총 16석인데 지금보다 12석이 감소하고 정의당은 6석으로 지금과 같게 된다고 해요. 자, 이렇게 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하려고 했던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사이의 불일치 해소 효과가 사실상 사라지는 것이죠. 즉 말하자면 정부 여당 꼬마 정당들이 함께 모여서 꼼수를 부려가지고 범여권이 과반수가 넘으면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독선적 독재적 발상의 법안들을 처리하겠다. 그래서 우리 애국 시민들이 숨 쉬지 못하게 하겠다. 여러 가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우선 개헌 문제가 거론될 수 있겠죠. 자기들에게 유리한 개헌, 그야말로 남북연합에 대비한 개헌.
사회주의적 요소를 더 많이 가미한 개헌, 이런 걸 하겠다는 게 연동형 선거제도 개혁의 골자예요. 우리 자유한국당은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절대 이걸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매일같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끝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막는 노력을 하겠지만 하다하다 안 되면 비례한국당이라도 만들어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끝까지 투쟁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연동형 비례대표제 조금 아시죠? 이 기본적으로 구조 자체가 비민주적인 법안입니다. 그죠? 이제 충분히 아셨죠? 예. 아니, 지역 의석에서, 지역 선거에서 진 정당은 그걸로 그 표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수결 원칙인 것이고, 모든 선거제도는 전 세계가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겁니다. 승자 독식 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죽은 표를 다 모아서 다시 꼼수를 살려내가지고 자기네 야합 정당들하고 나눠먹겠다? 이거 얼마나 잘못된 배분 방식입니까?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전옥현의 안보정론 신뢰를 많이 하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전옥현 안보정론을 보셔서 저에 대한 신뢰성도 이제 많으실 거예요. 많은 지인들께 널리 전파해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